안녕하세요. 성상 케미TV입니다. 자, 5월 24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내일 시장 정리와 함께 오늘 특이한 주식, 또 관심 가져볼 주식들이고요. 내일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사건이라든가 시장 상황, 이렇게 시황 정리를 잘 해놔야, 다음날 또 시장에 대처하기가 쉽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함께 시황 정리를 하고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 2,300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1,700억, 그 이제 또 기관 금융투자에서도 49억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전적으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죠. 이거 2,300억 정도 매도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도 계속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야 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데, 굉장히 크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개인이 그 1,7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매수했고, 기관이 506억, 외국인이 2,349억이 순매도했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개인이 홀로 679억 정도 매수했는데, 외국인이 69억 원, 기관이 이제 607억 원치를 양매도를 했죠. 자, 그러면서 크게 시장이 밀렸는데, 이 차트를 보면 일단,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차트를 보면, 자, 이게 코스닥 주봉 차트예요. 주봉에서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삼각지 볼록하면 위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못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언덕 같은 부분, 종목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수에서도 중요하죠. 이때부터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아직 오진 않았지만 계속 여기를 향해 오고 있죠. 이때 포인트가 934포인트인데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에는 매도세가 좀 멈춰져야 되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월 달에 강선 이렇게 볼록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데, 자, 이렇게가 됩니다. 포인트를 보면 3080포인트예요. 3144포인트 있죠. 3000포인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자, 어쨌거나 이 외국인 2,3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음에도 개인하고 기관이 꽤 매수를 해서 버텨준 거죠. 보시면 이제 개인이 1,700억, 그러고 이제 기관이 506억 정도 매수하면서 받쳐줬는데, 어쨌거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상당히 불안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있어 좀 걱정입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서 다행인데, 코스닥이 두 번째 지지선이 935포인트까지 오게 되면, 전적으로 종목들이 크게 밀리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는 좀 많이 올랐는데, 의외로 대북경력주, 남북경력주죠. 남북경력주하고, 이 방산주하고만, 남북경력주하고 바이오주, 이 두 종목군 섹터가 크게 밀리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주가 밀리면 지수가 휘청휘청 하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바이오주가 많이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 전체가 크게 밀리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단 움직인 종목들 중에 이제 항공기 부품주가 있는데, 이 이유는 이렇죠.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선언했죠. 이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자, EDT가 날아갔는데, EDT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하나가 좀 날랐죠. 하나가 이제 방산주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여기 보면 EDT가 유도무기 및 항공전자 관련 제어 장치 부품을 자체 개발, 생산하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회사죠. 무기 관련 회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EDT가 시장에서 강했어요. 총 얼마 올라갔냐면, 이렇게 19%대 이제 마감됐는데, 이 친구의 이제 추세를 보면 사실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 강한 이 우하향 추세에 있다가, 이때 21년 2월 달부터 이제 반전을 시도했는데, 이 가장 강력하게 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사실 20개월선이에요. 20개월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 안착하고 다시 가는 건데, 딱 여기 와 있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이 자리를 뚫을 수 있을지 없지 몰라도 일단 전고점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전고점의 가격이 1,570원인데,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주봉에서는 이제 5주선을 회복해 놓고 돌아 나가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5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오늘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급상승 할 수는 있지만, 일단 19%나 올라간 주식을 급하게 쫓아가 사기는 좀 무리가 있죠. 또한 순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5일선이 둥그스럽게 꺾인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이때 가격이 1,400원대인데 올라가서 1,400원대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주식이랑 꼴점 맞추기가 아니죠. 저 자리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새로운 지선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5일선까지 밀릴 수도 있죠. 이걸 미리 알 수는 없죠. 미리 맞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월봉에서의 추세가 이제 살아있는데 이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잘 맞고 떨어지니까 또는 전고점 맞고 잘 떨어지는 건 기본이죠. 그래서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전고점이 1,500원대니까 이 근처에서 한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DT의 재물을 잠깐 보고 있는데 현금 유보율이 자 685%에 다다라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분기에 2억 원 정도 났는데 일단 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작년 9월달, 12월달 그렇게 나고 있고 이 올해 이 3월달 영업이익이 아직 제가 확인 못했는데 어쨌거나 크게 엄청난 적자 회사나 이런 건 아니고요. 유보율도 뭐 괜찮고 부채 비율도 그 높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은 추세에 선호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향하던 주식이 이제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계속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고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제 대형주 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형주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보는데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월봉에서 이때 5개월선 회복한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달이죠. 이때부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4개월간 박스권에 있던 주식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스권 안에 있는데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갈 때가 제일 강력하게 올라가겠죠. 자, 어쨌거나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고 월봉에서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유지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어요. 자, 주봉을 보시면 이때 5월 7일날 5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지금 5선 위에 있죠. 자, 5선이 산처럼 볼록 수순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하나레오스페이스가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위에서 출발했죠. 이 밑에 가격대를 빠이빠이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 밑으로 안 걸 거야. 그러면서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5주선인 41,6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이제 그 1월달하고 2월달에 상승하면서 이게 강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 자리를 오늘 뚫고 지나간 거죠. 이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손절이고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거나 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물을 보면 시총이 2조짜리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시가총액이 2조 1,000억짜리입니다. 2조 1,000억짜리 회사가 해마다 영업이익이 좋죠. 자 매출액이 4천억, 5천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5,300억 잘 나고 있죠. 자기 시총의 2배 가까이 정도 매출액이 있고요. 이번 1월달 실적이 이제 650억 이렇게 난 거죠. 그래 659억 정도 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현금 유보율이 906%, 부채 비율이 22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재무적인 면에 이러면 굉장히 건전성이 있고요. 특히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또 많이 올라가진다는 게 이제 LIG 넥슨이나 한국항공우주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 한국항공우주가 같이 움직여요. 자, LIG 넥슨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5개월 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예전에 뚫어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21년도 2월 달에 생긴 건데 이 자리를 뚫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를 잘 유지해서 장기 추세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매수매도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데 거래량이 엄청 나서였어요. 이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봉에서 깨지 않은 중요한 자리 여기까지 있는데 요거를 돌파해 날아가는데 오늘 갭 띄우는 자리 몇 고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5일선 근처건 매수 그래서 5일선 깨면 손절 21선 깨면 손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5일선 기준으로 추가로 잘 매수해 보면 LIG 넥슨 같은 경우 잘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강했죠. 9.75%가 올랐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도 관련주인데 이 친구는 5개월선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번 달에 지켜놓았어요. 주식은 최초의 5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냥 이제 급락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달 출발이 5개월선 밑에고 5개월선 돌파할 때가 중요하겠죠. 33,000원대인데 아직 돌파 못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 이탈할 때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5선 이탈하면서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 출발이 5선 위에라 5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이제 돌아나갈 수 있어요. 5선 깨면 이전 저점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그 자리가 이전 저점이나 21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21선 위에서만 잘 버텨주면 꽤 오랫동안 가격 조정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 2월 15일에 저 고점을 찍고 쭉 우하향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21선 기준으로 잘 돌아 나가야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전체로 추세가 5개월선을 깨는 상태라 딱히 엄청나게 마음에 든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21년도에 3분기 이가 84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났고요. 수익이 났고요. 이때 20년도 12월 달 한번 적자가 크게 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많이 밀렸죠. 현금 유보율이 145%, 부채율이 317%. 이제 부채가 좀 많아요, 회사가. 자, 이런 위험성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총이, 자, 시총이 3조짜리죠. 자, 3조짜리 회사가 매출이, 1년에 2조 7천억, 3천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시총만큼 매출을 내는 종목이라 매출적인 부분에서 뭐 크게 나쁘거나 위험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추세는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는 상태에서 5개월선 돌파 여부 하나 둘 셋 넷 5개월 쪽 올라오고 두 달째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아주 차트가 깔끔하게 앞으로 우상할 거다라는 좋은 지표보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추세나 이런 면에서 깔끔한 거죠. 그리고 LIG넥슨이 제일 깔끔하고 5개월선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이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주봉에서 예전 매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LIG넥슨이나 이런 것들이 차라리 하나의 한국 항공우주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에 띄게 부각됐던 종목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새벽 영상을 찍고서 이 선익시티를 매수했었어요. 매수했다가 이날 이제 매수했는데 이날 매수했더니 음몽이 전일 저점을 훼손하길래 전부 다 이제 매도 처리라고 손절치고 나왔더니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저도 뭐 다 먹을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좀 아깝긴 해도 시장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보면 이 메타버스 열풍이 이제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죠. 좋다고 좋은 거죠. 종목들한테는 좋은 거고. 자, 그럼 이제 선익시스템이 메타버스 열풍에 이제 강사가 있었고요. 메타버스의 트렌드를 정조준한 글로벌 기업들이 또 뛰고 있고, 또 넷플릭스가 메타버스 열풍에 가세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넷플릭스 메타버스 열풍에 가세하면서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탄력 붙은 메타버스에 좀 더 강한 이렇게 힘이 실렸고요.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선익시스템이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 제일 빨리 상한가를 갔죠. 원체 추세는 좋았었어요. 추세가 좋고, 제가 이제 월봉 5개월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월봉 5개월선을 살짝 깨놓고, 이번 달 어차피 이 월봉이라는 게 봉하라가 한 달짜리인데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날라갔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원체 좋았죠. 이 제가 항상 왜 5주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3월 달에 5선을 깨놓게 되면 추세가 우하향으로 밀리게 되고, 거꾸로 5월 달에 5선을 회복시켜 주면, 이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게 5주선의 이력이죠. 5주선에 이렇게 추세를 말해주기 때문에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일봉에서도 이제 상한가를 시연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있으면 상한 최고가를 쭉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어디 모르죠.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엔 엄청난 부담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저 사실 이 근처에서 제가 매수할 때도 부담감을 안고 매수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예전에 이 변곡점 뚫고 자꾸 맞고 떨어지길래 불안하다 싶어서 매도하긴 한 건데, 자, 이때도 9% 상한가부터 떨어지고 옆으로 다시 상한가를 간 거라 이 밑에서 보면 5, 6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섣불리 매수한다거나 이렇게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을 보면 이 친구는 월봉에서 한빛소프트는 선익시스템처럼 높은 위치가 아니고 차라리 한빛소프트가 좀 나 보였는데 정확하게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들은 제가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번 달 꼬리가 딱 5개월선 찍으면서 그냥 들어 나갔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저번 주에 5선을 지켜줬고 이번 주 회복하고 있죠. 이 친구는 조금 매수 여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봉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단 이 부분이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 뚫었죠. 이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뚫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친구는 더 날아갈 수 있는데 이 5주선 변곡점의 가격이 6,600원대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6,600원대를 끌고 오면 자, 요 근처 이런 데들이 되는데 이 자리 6,600원대 이렇게 선으로 거놓고 이 자리가 바로 5월 18일에 못 뚫은 가격 5월 18일 고점 6,600원이니까 5월 18일 대 고점을 훼손하지만 않으면 이 친구는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되죠. 선을 거놓고 찍고 나가면 매수하셔도 돼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에서 만약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선익시스템처럼 사상 최고가를 찍거나 이러면 사실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이 좀 쉬었다가 더 날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한빛소프트처럼 이렇게 아직은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용하던 주식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때.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엔게임이라는 종목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좀 엮여 있는데, 월봉에서 높죠. 이때 21년 3월 달에 최고가를 찍으면 다음 달에 못 지켜줘서 이제 못 들어주니까 다시 찍은 건데, 역시 한빛소프트나 이런 선익집단처럼 5개월 딱 찍고 돌아 나왔죠.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은 절대 저렇게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5개월 선 깨면 칼같이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5개월 선 잘 지키고 있으면 꽤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일단 5선 회복해놨어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5주선을 회복할 때가 좋아요. 5선 이렇게 회복하고 나면 꽤 상승이 되는데 이렇게 5선 회복해놨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주식을 밑에서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스윙 투자가 아니고 월봉 고점이기 때문에 물론 메타버스 열풍이 강하다긴 해도 이런 종목들은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손절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되고 월봉 하단에서 사면 사실 손절 개념이 별로 없어도 언젠간 다 돌아 나가는데 월봉 고점에 물리면 이렇게 고점에 물려버리게 되면 추세가 무너졌을 때 못 빠져나오게 되면 엄청난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월봉 고점에서 내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가치는 월봉에서 보는 거죠. 월봉의 중요점은 그거에서 내가 이 주식을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해서 월봉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월봉에서 너무 높기 때문에 살짝 이 결쳐져 있는 메타버스 관련들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젠백스링크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꽤 올랐는데, 자, 먼저 재무나 하는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재무를 보면 이 젠백스링크가 자, 이렇게 시총이 1,300억짜리예요. 1,300억짜리인데 오늘 어떤 기사가 났냐면 크리스 FNC라는 주식을 80만 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중소회사죠. 자, 이 처분한 이유가 투자자금 회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거라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거죠.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재무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젠백스링크 재무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 일단 하는 일이 자,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 솔루션 사업 이렇기 때문에 약간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살짝 연결돼 있습니다. 또 젠백스링크가 2년 연속 흑자를 실현했기 때문에 성장세도 상당히 이제 견고하다고 볼 수 있고요. 주식이 나쁘지 않죠. 이 주식의 위치를 볼 때 제가 항상 월봉을 보라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이 친구가 이제 바닥을 탈출해서 계단식으로 착착 이렇게 우상향 낙해서 올라갈 거야 하면서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5개월선이 이탈이 되면 위험하긴 한데 아직 지표를 보여주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자, 주봉에서도 중기 추세 상승의 확정체가 5주선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5주선을 잘 지켜주고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언제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틀간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12%, 자 오늘 6%대 어제 이제 금요일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메타버스 관련해서 날라간 것보다는 대장주나 이런 게 아니라 덜 날라가긴 해요. 물론 이제 이틀간 양봉이 떴기 때문에 내 5일선 같은 데서 음봉 한두 개도 떨어지고 밀릴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 5주선을 원체 단단하게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죠.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이런 데 높은 데 걸리면 아주 머리 아파요. 이런 데서 손절 못 치면 추세가 깨지면서 그게 위험한데 이제 월봉 바닥에서 탈출해 나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물리면 밑에서 한 번 더 사면 돼요. 그럼 오히려 저점이라게 되죠. 더군다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원대 주식치고는 괜찮죠. 자, 현금 요구율이 1000%에 다다라요. 돈이 엄청 많은 회사고요. 부채가 34%입니다. 매출액이 자기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매출이 보통 1년에 500억, 900억, 900억 이렇게 나요. 괜찮죠. 이번에도 분기에 이제 뭐 229억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 흑자로 2년 연속 흑자를 나는 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앞으로도 사업 가치도 미래사업 가치가 있고 지금 이슈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일봉에서 이제 이틀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급등한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추세가 중기나 장기에서 우상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또 하나가 한컴 MDS라는 종목이죠. 자, 한컴 MDS라는 종목을 보면 월봉에서 마찬가지로 이 월봉 차트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고 5개월 선을 잘 지키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5개월 선이 60개월 선을 뚫을 때가 제일 강력한데
강하게 뚫어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이게 순간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특히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놓고 안착하고 돌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5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변곡점 가격이 여기 2월 26일 날 형성된 15,700원대가 있었어요. 이 친구 이 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잘 아는데 딱 뚫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순간 수팅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고요. 한번 슈팅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때 한 27%대 갔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꽤 오랫동안 거쳤는데 급등한 날을 기준으로 벌써 한 달 반, 두 달째 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전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던 종목들은 다시 이슈가 살아나면서 또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양봉이 떠서 음봉으로 떨 수 있긴 하지만 며칠 또 있으면 추가로 크게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칩셋미디어라는 종목도 이제 크게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 칩셋미디어 모두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5개선 근처에 있죠. 5개선 근처이기 때문에 저점, 예전의 저점 깨면 크게 위험해지고요. 조정이 들어와요. 자, 주봉에서는 지금 이제 5주선하고 20선 밑에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하죠. 화수목금 이제 사거리 남았는데 이 사이에 5주선과 20선 위에서 돌파하고 나가면 자,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못 들어오면 다시 무너지죠. 그렇지만 돌파하고 나가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관심에 놓고 관종에 놓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21선 돌파 안착해줘야 되는데 다른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흐름이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이제 젠백스링크나 이런 한 곁다리에 있는 종목들도 꽤 강했는데 이렇게 예전에 강했던 종목 약하다는 얘기는 이 대장주인 선익시스템이나 한빛소프트를 못 따라갈 것 같고 차라리 좀 급등한 종목 쫓아가서 손절 개념은 확실하다 한빛소프트가 낫고 조금 중장기 안정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려면 젠백스링크나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또 하나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친구도 상한가를 갔죠. 이 하는 일이 애니플러스라는 종목 회사가 하는 일이 뉴스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애니플러스 방송 사업을 주 사업으로 VOD 사업, 이런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을 하고 있죠. 일종의 약간 메타버스 이런 동영상, 영상 관련주에 엮여 있죠. 오늘 이런 종목분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이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자, 애니플러스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5%나 증가했고요. 85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9억 원, 24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는 이슈로 떴는데 사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 추세가 원체 좋았죠. 저번 달에도 벌써 강하게 상승했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 자, 중기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었기도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이때도 상한가 쉬었다 또 상한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굳이 물론 내일 또 날아가고 또 상한가서 더 갈 수도 있어요. 우린 모르죠. 하지만 굳이 투자나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싸더라도 낮에 중간에 낮은데 이렇게 사셔야지 그냥 참고로 애니플러스가 이런 관련 이슈로 날아갔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직 안 날아간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그래도 좋죠. 얼마 전 새벽 영상에서 여행 관련주를 쭉 찍었죠. 백신 여권 관련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여행을 좀 장려하는 자,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면 여행도 좀 활성화되고 백신 여권 소유자에 한해서는 이제 그 입국할 때 일단 그 대기하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조금 없애는 이런 이제 특혜를 줄 수 있는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이 레드캡 투어나 이런 종목들도 좋긴 한데 너무 올라가 있죠. 보시면 레드캡 투어 같은 여행주도 월봉에 끼고 고점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근데 굳이 이런 종목 쫓아가는 것보다는 물론 대장주가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후바 주자들도 잘못 보면 얼마든지 간답니다. 자, 5개월 선이 60개월 선은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모두 투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시청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모두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시장보다 강했죠. 특히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히 회복해주고 5선 근처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 친구 언제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이 11선까지 깨졌다 이제 복귀해놨기 때문에 다시 5일선 회복하고 나가면 추가로 꾸준히 상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투어를 볼 건데 하나투어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이게 엄청난 사상 최고가가 아니죠. 이제 5개월 선이 60개월 돌파하는 좋은 자리에 있는 거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는 거죠.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일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또 5일선 근처까지 살짝 밀렸다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각각의 좀 재무를 살펴보면 투어 쪽이니까 여행 관련주라는 건 아시죠? 물론 이제 지금 적자 보이 꽤 큰데
현금 유보율이 2300%,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자, 부채 비율이 46%로 현금 나름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자, 시총 1조짜리죠. 1조짜리인데, 매출이 꽤 잘 나다가 뭐 8천억, 6천억씩 나다가 코로나 때문에 턴오버가 이제 줄긴 했습니다. 근데 이 적자가 나는 게 사실 주식이 안 좋긴 하지만 또 기대감 선반영이라는 게 좀 있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모두투어도 보면 자, 이렇게 적자가 이제 그 20년도 때 코로나 사태로 좀 커졌는데 적자 폭이 줄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보율이 800%, 부채 비율이 118% 나름 재무는 건전해요. 물론 적자 회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가 불어난다는 얘기도 맞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맞지만 자, 이제 백신이 저쪽 보급화되고 예전에 일어났던 3천억 가까운, 2천억 가까운 이런 매출을 다시 복귀할 수 있다면 이 주가가 그때 엄청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만 좀 조심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표를 믿는 건데 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을 때는 한두 번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꼭 관심 갖고요. 예전의 고점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거꾸로 자꾸 못 뚫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때 5월 17일 날 고점이 지금 26,000원대인데 이 자리를 자꾸 못 뚫으면 적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자, 오늘 관심주들 좀 봤고요. 또 조심해야 될 종목들도 살펴봤고, 내일장 관심 갖춰 봐야 될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젠백스 링크라든가 아까 그 한컴 MDS 같은 약간은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엮여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가 좋겠고요. 특히 이 종목들이 일봉에서 높지 않을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고 내일 새벽 영상에서 이 한컴 MDS하고 자 젠백스 링크 그리고 이제 네이버 신세계의 그 이베이 관련 이슈가 있죠. 백업 관련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종목들 두 개를 또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더 이슈를 살펴본 다음에 좋아 보일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새벽 영상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시황 정리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